안녕하세요. 5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장을 길게 쓰고 싶은 마음이 많죠? 문장 길게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크게 써요? 옆으로 길게 써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크게 쓸 수 있어요? 길게 쓸 수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가지고 있는 명사 앞에다가 형용사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럼 조금 길어지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방법이 있었나요? 부연 설명, explosive effect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럼 가지고 있는 명사 뒤에 뭐 쓰면 돼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라는 부연 설명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 전치사 더하기 명사 부연 설명 가지고 별로 만족이 안 돼요. 그보다 더 길게 쓰고 싶다니까요. 누가 봐도 놀랄 만한 문장을 쓰고 싶고, 누가 봐도 와 대단하다 그런 문장을 쓰고 싶어요. 누가 봐도 어디서 그걸 배웠지?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지? 나는 여태 못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길게 써?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말이 되도록 쓰지? 라는 거를 딱 상대방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명사 뒤에다 뭐 쓰면 돼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 부연 설명 참 잘 썼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거 빼고, 또는 놔둬도 괜찮고, 그거 빼거나 놔둬도 괜찮고, 그 자리에다 뭐 쓰면 돼요? 그때에다가 문장을 쓰면 되죠. 명사 뒤에다가 문장 쓰면 돼요. 그거 가지고 무슨 효과라 그런다 그랬어요? 앞쪽에서 했던 전치사 더하기 명사 부연 설명 가지고는 무슨 효과라 그랬죠? explosive effect, 폭발적인 효과라 그랬습니다. 문장을 늘리는데 아주 폭발적인 효과를 주죠. 예를 들어서 문장을 쉽게 얘기하자면은 똑같은 말이지만 I bought a book. 나는 책을 샀어요. I bought a book. 문장 끝났죠. book 때에다가 부연 설명 붙이면 되잖아요. I bought a book for my test. 내 시험을 위해서 책 샀어요. 전치사 더하기 부연 설명 썼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보다 더 크게 늘리고 싶으면은, 더 엄청나게 늘리고 싶으면은 뭐 쓰라 그랬어요? 문장 쓰라 그랬죠. 그 문장 쓰는 방법을 무슨 효과라 그래요? BB effect. 좀 더 얘기하면 빅뱅 이펙이라 그랬죠. 빅뱅 이펙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전문 용어로 뭐라 하죠? 형용사 문장으로 썼잖아요. 앞에 있는 명사 도와주니까 형용사 문장인데, 형용사 문장에서 문장은 문장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전문 용어로 문장을 뭐라 그래요? 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형용사 절이라 그러죠. 그럼 선생님 형용사 절 써서 문장 늘린 거 보여주세요. 정말 부연 설명보다 긴가요? 보여주세요. 내가 보여줄게요. 아까 전치사 더하기 명사 쓴 거 볼게요. I bought a book. 내가 책 샀어요. I bought a for a test. for a test 썼어요. 그거 빼고 거기다 내가 문장 써볼게요. I bought a book. 뭐 쓸까요? I bought a book. 내가 좋아하는요. 내가 시험을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I bought a book. I bought a book. 그때 쓰는 거요. I bought a book. I have to read. 내가 읽어야 돼. I bought a book. I have to read. I bought a book.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I bought a book. I bought a book for a test. 이거랑 두 번째 문장. I bought a book. I have to read. 훨씬 길죠, 그죠? 여기 있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 부연 설명하고 방금 내가 얘기했던 I have to read 라는 두 개, 이 빅 이펙트, 익스플로시 이펙트가 빅뱅 이펙트를 두 개 합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칠 수 있죠, 그죠? 합해볼게요. I bought a book. I have to read. 이거 그대로 쓸게요. For the test. 상관없죠, 그죠? I bought a book. I have to read for the test.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미국 애들한테 전달이 되나요? 나는 시험을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읽어야만 되는 책을 샀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왜 부연 설명의 익스플로시 이펙트하고 왜 빅뱅 이펙트, 형용사자라고 왜 두 개는 합쳐서 한 자리에 쓸 수 있었었나요? 두 개는 어차피 문법의 영향을 심하게 받지 않는 끼워 넣는 문법이에요. 부연 설명입니다. 문법 영향을 받지 않고 끼워 넣으려면 넣고 끼워 빼려면 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두 개의 문법 영향을 받지 않는 두 개의 부분을 합친들 뭐라 그러겠어요? 뺀들 뭐라 그러겠어요? 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두 개의 익스플로시브 이펙트, 또 하나의 빅뱅 이펙트는 합쳐도 되고 빼도 되고 여러 마음대로 조절해도 되죠. 문법 영향을 안 받는데 합치면 어떠고 빼면 어떠나요? 이렇게 해서 영어가 길어지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확인해 본 거는 형용사절, 이 빅뱅 이펙트를 문장 속에 끼워놓고 또 어떻게 했나요? 그걸 좀 줄여봤죠.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던 거였었어요. 그럼 아직 남은 것들, 뒤에 아직 좀 더 줄여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더 줄여보고 그 뒤에 좀 더 우리가 형용사절이라는 문법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나머지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칠판에 미리 적어놨는데 줄이는 것부터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많이 줄여봤는데, 지난 시간에 줄이니까 우리가 비동사가 있을 때와 일반 동사가 있을 때 줄이는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뭐 크게 안 달랐어요. 조금 달랐어요. 그 조금 다른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제임스의 첫 번째 단어죠. 그죠? 그 다음에, then 나오네요. 형용사절의 시작을 하는 대표적인 단어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that이 아주 대표적이었었죠. 그죠? 여기가 형용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요. 그 다음에 that, 제임스가 사람 이름이요. 제임스가 사람 이름이니까 that라 써도 괜찮고, that 사람은 아직까지도 뭐로 쓴다 그랬어요? 사람은 아직까지도 who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볼 때는, 여러분이나 우리 한국 사람 눈에 볼 때는 제임스 that이 눈에 보이지만 미국 애들 눈에는 뭐가 보이나요? 걔네들의 의미상의 머릿속에는 뭐가 보이냐면 제임스 that이 아니고 뭐가 보여요? that이 뭐요? 요 that은 그거네. 그거 뭐요? 반복되는 거 하나를 대신했었네요. 얘는 뭐죠? 얘는 바로 제임스라는 게 미국 아이들의 의미상의 머릿속에는 보인다는 얘기. 이게 제임스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반복하기 싫으니까 관계가 있는 두 개의 내용상 관계 있는 단어 중에 하나를 대신해서 쓴 게 그게 that이죠. 그래서 내용상 관계가 있는 두 개의 반복되는 단어 중 하나를 대신해서 쓴 that. 그래서 이거를 관계 대신 쓴 단어 대명사. 관계가 있는 두 개의 내용을 대신 썼어요. 대명사라 그러는 거죠. 그럼 이 같은 단어는 걸 걔네들 뒷 의미상의 머리는 보이고 우리는 얘가 안 보여. 자꾸 제임스 that만 보여. 앞으로는 제임스 that 그러면 뭐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that이 제임스였었다니까요. 같은 거 반복하기 전에 됐었어요. 제임스 that 또는 who 써도 상관없고 lives with his family 첫 번째 동사 나오고요. 손을 집어서 이렇게 가봐요. 이렇게 family가 가다음 takes care of 얘 동사죠. 그죠? 얘가 동사. 돌보다란 동사죠. takes care of까지 해서 무엇을 돌보다. take가 동사잖아요. 그럼 이 동사 앞쪽에 선을 그으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제임스를 얘기해주는 끼어 들어간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끼어 들어간 문장. 그 다음에 조금 공부한 티를 조금 내면은 BB 이펙트 또는 빅뱅 이펙트.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말하면 뭐죠? 형용사 문장.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형용사절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 형용사절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끼워 넣는 문법이라 그랬죠? 끼워 넣는 문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절인지 제대로 찾았나 안 찾았나를 확인해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빼보면 돼. 얘를 아까 빼줘도 괜찮다 그랬잖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도입 부분에서 제가 I bought a book, I have to read for the test라고 말할 적에 이 두 개는 왜 합쳐도 된다 그랬어요? 문법에 영향을 안 준다 그랬잖아. 빼려면 빼고 내려면 늘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도 빼면 되잖아요. 빼볼게요. 빼고 읽어볼 적에 말이 되나 봐봐요. 뺍니다. 예를 들어 통째로 빼고 읽어볼게요. 제임스 빼고 읽어볼게요. James takes care of his parents. 제임스는 그의 부모님을 돌봐줍니다. 말 되죠,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절인 거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가 있어요? 형용사절을 뭘로 고쳐보려고요? 좀 짧게 줄여보려고 그러죠. 짧게 줄인다는 얘기 뭐 하겠다는 얘기요? 얘를 좀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하면 줄여져요? 이 중에 단어를 보태면 줄여져요? 빼면 줄여져? 빼면 줄여지잖아요, 그죠? 이제 빼자, 그죠? 이 중에 뭔가 단어를 빼서 줄이자, 그죠? 그러면 줄일 때 룰이 있어야 돼요. 단어를 뺄 때 아무 생각 없이 빼겠냐. 아무거나 탁 찍어. 얘 빼. 얘 뭐야? 아니잖아. 이런 거 안 빼죠. 가운데 찍을 때. 아무거나 빼. 아무거나 안 빼잖아요. 그죠? 어떻게 빼나요? 영어는 룰이 있죠. 무슨 룰이 있어요? 영어는 반복을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한다니까요. 반복되는 단어 빼줘요. 선생님, 반복되는 단어 어디 있어요? 반복 하나도 안 되잖아. 의미상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얘랑 반복되잖아요. 그럼 뭐 빠지는 거야? 얘가 빠지는 거죠. 그럼 얘를 대신 쓴 게 뭐예요? 대신에 얘가 빠지는 거죠. 얘 지우는 거예요. 얘가 빠지는 거. 얘가 빠지고. 얘가 빠져. 그러고 나서 뺄 수 있는, 앞에 게 빠진과 동시에, 이게 날아간과 동시에 형용사 자리에 있는 문장은 틀린 문법이 돼버립니다. lives가 동사고, 아까 앞에 쓰던 게 뭐예요? 아까 앞에 쓰던 게 주어거든요. 얘가 주어라는 명사인데, 얘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런 문장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문법은 난리겠다, 이거야. 문법은 난리되 빼긴 빼되 어떤 건 지켜야 돼요? 내용을 지키는 선에서 빼주는 거예요. 또 빼줄 거 있나 보자, 이거. lives, 얘를 빼버리면 액션이 사라지죠. with his family, 그의 가족과 함께, 이건 너무 많은 정보가 빠지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빠지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자 이거죠. 이대로 놔두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까 that은 빠졌단 말이야. 근데 that을 지워버리고 또 뭐가 들어와요? who 들어오면 또 어떻게 돼요? who lives 또 말이 되잖아요. 또 who 지워버리고 제임스 또 써버립니다. 선생님 그럼 틀렸잖아요? 아니 안 틀렸어요. 스피킹에서는 맞아요. 스피킹에서는 제임스 한 다음에 한번 띄세요. 제임스 잠깐 쉬고 James lives with his family. 그러면 돼요. 그러면 또 말이 된단 말이에요. 얘도 또 문장 돼요. 얘도 문장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얘를 지웠어도 가만히 놔두면 자꾸 새로운 명사가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 얘는 또 달리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가 왜 자꾸 이렇게 놔두고 얘만 지워버리고 사라지면 왜 자꾸 문장이 되나요? 얘가 동사기 때문에 그래요. 동사는 항상 그 앞에 명사란 주어를 가지게 돼 있거든. 얘가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얘는 언제든지 주어를 가져서 명사를 가져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는 이 문장이, 다시는 여긴 이 형용사절이 문장이 안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가 동사 성격이 아니어야 돼요. 얘가 동사기 때문에 that 빠지면 who 오고, who 빠지면 James 오고, James 빠지면 they 오고, 자꾸 다른 거 와봐요. 자꾸 다른 거 와서 자꾸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는 문장이 안 되게 하려면 얘가 동사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 모든 관심은 어디로 가나요? 얘가 동사가 안 될 방법을 찾죠. 그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지금 뭐 눈치를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눈치를 챘겠지만, 그럼 내가 자세히 다시 설명하잖아요. 자꾸 들어서 아주 귀에 사무쳐야 돼요. 머리 아주 박혀 있어야 돼요. 손끝에서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못 쓰는데, 자기 스스로 형용사절이 들어간 문장을 내가 못 써요. 내가 못 쓰는데 남이 쓴 글을 읽고 그걸 해석하고 혹시 맞추겠다고요? 힘듭니다. 어려워요. 내가 자기 스스로 그저 조그마고 그저 간단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쓸 줄 알아야 남이 쓴 게 보여요. 우리는 남이 쓴 글을 읽고 시험 볼 일이 많다고요. 자기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자꾸 들어서 외우라는 얘기. 아주 이게 입에서 딸려서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다시는 동사 성격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다시는 동사가 안 될 방법을 찾죠. 그러면 동사 뒤에, 동사 끝에 붙일 수 있는 거 다 찾아보자, 이거. 동사 끝에 뭐요? ed 붙일 수 있어요. lived. 이거 동사 되죠, 그죠? 동사 끝에 er 붙일 수 있어요. liver. 얘 이런 말 있어요? 사는 사람도 liver. 이거 안타까워요. er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painter. 이런 거 돼요, 또. worker 이런 거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어. 얘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이런 단어가 없어요. 또 lives s 붙는 거 있네요. 얘도 또 동사 되잖아요, 그죠? 얘도 he lives, she lives. 얘도 동사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남았는데 뭐 남았어요? ing, living. 그럼요. living은 얘가 동명사가 될지 현재 분사가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개런티 해주는 건 있어요. 얘는 다시는 동사가 안 됩니다.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급한 건 뭐죠? 지금 당장 급한 건 얘가 어떻게 하면 동사가 안 될 거냐, 이거. 얘가 어떻게 하면 동사가 안 돼서 이 앞에 어떠한 단어가 오더라도 다시는 문장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얘가 동사가 안 돼서 아예 이 앞에 명사라는 주어가 올 생각을 꿈에도 못 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제일 급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나요? 얘가 동사가 안 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무조건 그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내가 우기는 게 아니고, 누군가 차추로 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 영어권 애들이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리빙 그러고 눈 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 이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말이 번져. 지금 다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급한 거는 동사가 어쨌든 안 되는 방법을 찾지, 그게 현재 분사는 동명사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현재 분사라 그러면 형용사일 거고, 동명사라 그러면 명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동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어디로 가기 시작하나요? 관심이 이 living 쓰는 쪽으로, ing 쓰는 쪽으로 관심을 가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읽어봐요. James living with his family. 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제임스는 takes care of his parents. 그의 부모님들을 돌봅니다. 듣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내용도 거의 다 살았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는 문장도 안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형용사 절일 적은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고치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주어도 없어졌고요. 동사도 living ing로 바꿔서 동사도 동사 모양으로 동사 모양이 없어졌어요. 아까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형용사 문장이라 그러지만 지금은 문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형용사 문장이라고 말을 못해요. 문장의 전문용어는 절. 그래서 지금은 형용사 절이라고 고치고 나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러나요? 형용사 문장도 아니야. 뭐라 그러지? 형용사 단어 모임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형용사 말투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 말투를 또 전문용어로 또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형용사 구라 그러고, 최종적인 이러한 모든 진행 과정을 통틀어서 영문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형용사 절을 뭐로 고치기요? 형용사 구로 고치기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같은 케이스는 뭐가 있는 케이스요? 일반 동사가 있었을 경우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용사 절을 형용사구로 고칠 적이요, 일반 동사가 있으면 조금 비동사가 있을 때보다는 조금 절차가 하나 더 있어요. 왜? ing를 붙이는 절차가 뒤에 들어갑니다. ing 왜 붙여? 걔가 유일하게 동사 모양을 안 가질 수 있는, 동사의 성질을 버릴 수 있는, 동사가 안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뒤에 거 볼게요. she 첫 번째 단어 drank 마셨습니다. water 물을 마셨어요. 여기 막 지어졌는데 여기 대자 보여? 대세. she drank water. 여기 that 있어요. 그럼 여기가 시작한 거고, 비동사 동사 보이고 문장 끝나버렸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B 백
끼워넣은 문장이네. 그럼 얘 빼고 읽어볼게요. She drank water. 그 여자는 물을 마셨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단어에서 앞쪽 essential part 해상에 해당이 되고 얘는 앞에 있는 water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해필이면 문장으로 얘기해 줘서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형용사 문장이라 그래요. 여기 비동사 있네요. 비동사 있네요. 그럼 뭐 이거는 줄이기 너무 쉽죠. 반복되는 단어를 먼저 찾아야 돼요. water that. 선생님 반복 안 되는데 아니요. 반복된다니까. 이 대시 뭔데? 이거 왜 썼는데? 얘가 water예요. 얘가 water야. 원래 water였었어요. water.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She drank water. 그저 물 마셔요. The water is hot. 그 물이 뜨거워요. 그렇게 말한 건데 그걸 붙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water 쓸 사람 water 쓰세요. 그리고 읽을 적에 잠깐만 쉬어서 읽어요. She drank water. 잠깐 쉬어요. 하나, 둘, 셋. water is hot. 그러면 되는 거예요. water 쓸 사람 쓰고 붙일 사람은 water 반복이 되니까 그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that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t이 water지 뭐. was hot. 반복되는 거 얘랑 반복되네.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얘랑 요 지우면 되는 거고. 벌써 이제 주어 지었다는 얘기는 비동사가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또 줄인다는 얘기는 뺀다는 얘기인데, 이거 빼버렸단 말이에요. 비동사 때요. 뺄 수 있는 한 빼주자 얘기요. 단어 두 개 있네요. was하고 hot하고 두 개밖에 없네요. 빼서 내용의 데미지를 심각하게 주면 안 되죠. 빼도 내용의 데미지를 적게 주는 게 뭐가 있어요? was면 얘는 뭐뭐이다잖아요. 얘는 빼줘도 내용상의 데미지가 별로 크질 않아요. 비동사 가지는 특징이죠. 뭐뭐인지는 뒤에서 얘기해주잖아. 뜨겁다. 뒤에서 뭐뭐인지 얘기해주니까 얘만 살면 돼. 얘는 뭐뭐이다니까 별로 내용상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지 않아요. 어차피 빼기로만 먹은 거. 주어 빼버렸고 그 다음에 뭐 빼냐. 아까 일반 동사가 있을 적은요. 뺄 수가 없어졌어요. 내용상 다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비동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비동사 뭐뭐이다기 때문에 뭐 이 정도야 빠져도 괜찮아. 이 정도. 그죠? 스님 나는 이다도 중요해요. 나는 그거 빼는 거 뭐 잠을 못 이루겠어요. 그거 빼면요. 그러면 그냥 다 써요. 그냥 다 쓰고 안 빼면 되잖아요. 그럼요. 선생님 근데 난 빼줄래. 빼줄래. 뭐 별로 뭐 빼주는 게 좋아요. 그럼 지우고. 얘 벌써 내용상 별로 데미지 별로 안 주잖아요. 뭐뭐이다. 별로 모르잖아요. 별로 빼줘도 그렇게 심각한 내용에 데미지를 주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She drank water hot이라고 말하면 되죠. 이게 단어 하나 남았네요. 단어 하나 남았네. 형용사. 얘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단어 하나 남았네요. 형용사 쓰는 자리는 어디였었나요? 맞죠? 명사 앞이 형용사 쓰는 자리였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어디로 보내면 돼요? 얘는 다시 형용사로 명사 앞으로 보내면 돼요. 여기 놓고 읽어볼게요. She drank hot water. 그 여자는 뜨거운 물을 마셨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네. 그냥 일반적인 말이네요. She drank hot water. 그쵸?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형용사 더하기 명사는요, 사실 전부 다 뭐가 줄임말이야? 사실 전부 다 형용사절이 형용사구로 줄임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선생님,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주세요. 네, 예를 들어줄게요. The difficult class. The difficult class. 어려운 수업이야. The difficult class. 그럼 원래 그거는 뭐랑 연결이 있는 문법이요? 들어봐봐요. The class that is difficult. 여기 오른쪽 면에 탁탁 떨어져 나오죠. The class that is difficult 해서 뭐하고 빠진 거야? The class랑 that이랑 같은 거니까 that자 빠지고. 이제 비동사의 내용상 사라져도 내용상 데미지가 별로 안 커요. 커요. 그러면 그냥 놔두고 안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우세요. 그러면 the class difficult만 남네. difficult는 형용사죠. 그죠? 그럼 어디로 보내냐? 다시 명사 앞으로 보내서 the difficult class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interesting movie. 흥미있는 영화요. interesting movie. 그럼 이건 뭐야? 원래는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The movie that is interesting이요. that자고 is자고 빠지고 나니까 interesting 하나밖에 안 남네요. 다시 앞으로 보내면 되겠네. The interesting movie.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영화 제목이 있어요. Pretty Woman. 뭐 귀여운 여인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Pretty Woman. 원래 그거는 뭐죠? 이렇게 보면 되죠. The woman who 또는 that is pretty예요. that하고 is하고 빠지니까 어떻게? pretty 형용사 하나밖에 안 남잖아. 얘는 다시 형용사 자리로 돌리면 되겠네요. pretty woman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handsome man. 잘생긴 사람이요. 뭐라 그러면 원래 이거는 뭐랑 또 연결돼 뭐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The man that 또는 who is handsome였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that하고 is하고 생략되니까 handsome밖에 안 남네. 다시 형용사 자리로 다시 돌립니다. 앞으로 다시 돌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The handsome m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요. bright bright day 아주 맑은 날. bright sunny day 나이스. sunny day 아주 날씨가 맑은 sunny가 밝은 날이 화창해. sunny day 원래 이거 뭐로 보면 돼요? The day that is sun이야. 근데 어떻게 돼요? that하고 is하고 빠지고 sun이 하나밖에 안 남네. 다시 앞으로 돌면 sunny day. 이거 하루 종일에. tall building 높은 건물이래. tall building
그 쉽다고 생각했던 형용사 더하기 명사가 사실은 무엇과 같이 가는 문법이었었어요? 그게 그 어렵게 생각했던 형용사절과 사실은 같이 가는 문법이었었어요. The tall building은 사실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The building that is tall이야. 근데 that하고 이자가 빠지고 하니까 터 하나밖에 안 남네? 그거 다시 어디로 보내요? 다시 형용사 본래 자리를 보내서 the tall building이라고 하면 되죠. 이해되죠? 그죠? 우리가 많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요. 형용사 더하기 명사는 되게 쉽다고요. 챕터 1, 2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형용사절은 어디서 공부해요? 형용사절은 저 뒤에 챕터 20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 뭐라고 인식을 하게 되냐면 형용사 더하기 명사는 참 쉬운 문법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깔봐도 되는 문법 같아요. 근데 형용사절은 무지하게 어렵게 봅니다. 왜요? 자기가 배울 때 형용사는 일찍 배우고 형용사절은 너무 늦게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요. 형용사와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관계대명사 대시 들어가는 형용사절은요. 사실은 두 개가 그저 같은 레벨이었었어요. 하나가 그냥 문장으로 썼을 뿐이지 두 개 하는 역할과 색깔은 같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두 문법을 잘 쓰고 싶으면요. 특히 관계대명사 들어간 형용사절을 잘 쓰고 싶으면은 머릿속에 뭐라고 인식하는 게 편해요? 그저 관계대명사, 형용사절도요. 그저 형용사 더하기 명사 정도의 심플한 문법으로 보도록 하세요. 그래야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야 만만해요. 맨날 이렇게 우러러만 보면 형용사절도 됐다 어려운 거 저거. 그러면 나도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쓴 거 저거 알고 보니까 형용사 더하기 명사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문법이었었어요. 이러면 아무래도 보기가 좀 쉽죠.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 hot이라는 형용사를 앞으로 돌려서 she drank hot water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만일에 안 보냈어요. 내가 보내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냥 깜빡 잊고 내가 안 보냈어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글을 보는 미국 아이들 눈에 이 문장 she drank water hot이라는 게 걔네들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걔네들 눈에 띄죠. 그죠? 이 내용이 기억날 확률이 높을까요? 잊어버릴 확률이 높을까요? 기억날 확률이 높죠. 그죠? 그럼 혹시 나는 실수로 썼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쓰니까 애들이 기억을 해요. 내가 이거를 강조의 용도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메시지를 기억하라는 용도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뒤에 형용사 하나 남았을 적에 앞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뒤에다 그냥 놔두셨나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거는 강조입니다. 선생님 나는 강조하고 싶은데 그럼 그냥 뒤에다 놔두세요. 대신에 읽을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얘를 앞으로 보낼게요. hot을 앞으로 보내고 읽어요. She drank hot water. She drank hot water. 내가 이걸 뒤에다 보낼게요. 중간에 잠깐 얘 나오기 전에 잠깐 쉽니다. 왜요? 귀로 들어도 심상치 않게 들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귀로 들어도 왜 잠깐 멈추지? 이게 관심을 끌으려고 그러는 거. 들어와봐요. 앞에다 놓고 읽을게요. She drank hot water. 내가 뒤에다 놓고 읽습니다. She drank water. hot. 다시 앞에다 놓고 읽을게요. She drank hot water. 뒤에다 놓고 읽을게요. She drank water. hot. 네, 잠깐 쉬죠. 그죠? 왜 뒤에다 놓을 것 같아요? 얘는 원래 앞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강조하려고 일부러 뒤에다 놔두는 거야. 눈에 띄란 얘기요. 보란 얘기죠? 기억하란 얘기죠. 내가 강조 용도로 이렇게 놔두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강조 용도로 다 놔두는 게 문장 쓸 때마다 이렇게 다 놔두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가끔 이렇게 놔두는 게 낫겠어요? 전부 다? 아무도 아니죠. 너무 놀래도 흥분해서 지금 잘못 대답했죠. 가끔 놔둬야 이게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강조의 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해되죠? 그죠? 그죠? 내가 뒤에, 그 여자가 100도가 넘는 걸 막 끓는 거를 막 뻘떡뻘떡 다 마셨어요. 막 놀랄만 하잖아요. 막 라면 부르려고 끓으려는데 막 끓는데 그냥 통째로 다 마셔버렸어요. 놀랄만 하잖아요. She drank water. hot. 그럼 봐봐요. 강조되죠. She drank hot water. 그건 그냥 뭐 뜨거운 물 마셨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이게 실력자. 사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법입니다. 물론 어렵다고 말해서 부담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만한 게 사실 상당히 쉬운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 넘어갈게요. Students that 학생이래. 그러면 that 써도 괜찮고 못 쓰면 괜찮아요? that 써도 괜찮지만 그래도 학생이는 사람이라고 보자 이거죠. 이게 로봇 그룹이야. 그러면 that 써도 괜찮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많지 않잖아요. student that 써도 괜찮고 who 써도 괜찮고 여기가 시작한 거네요. Finish the test. 시험을 early, 일찍 끝난 학생들은요, left, 얘가 떠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얘가 동사고, 요 앞에서 끝난 자리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B2에 끼어는 문장, 형용사 문장, 형용사절이죠. 그죠? 바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려면 빼보면 돼요. 빼고 읽어볼게요. Students 바로 건너뛸게요. Students left
the class. 학생들이 교실을 떠났어요. perfect sentence. 잘 쓴 거 맞죠, 그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형용사절이 들어간 문장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줄여보겠다, 이거죠, 그죠? 줄일게요. 같은 거 반복되는 것부터 빼면 되죠.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얘하고 반복되죠. 의미상으로 눈에 보이죠. 얘가 스튜던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반복하는 게 싫어서 내용상 관계가 있는 두 개의 반복되는 단어 중 스튜던트를 대신해 쓴 대명사,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얘 지우면 되겠네요, 그죠? 스튜던트 얘 지우고. 그 다음에 B동사 있으면 어떻게 해요? B동사 바로 지워주면 되죠. B동사 지우려고 보니까 B동사가 없어요. B동사 없고 일반 동사가 있네요. 얘 이렇게 놔뒀다가 얘가 동사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 한다고요. who 오죠. 얘 빼고 나면 that 오죠. 얘 빼고 나면 또 student 오죠. 얘 빼고 나면 또 딴 거면 또 어떻게, 딴 동사 뭐, 딴 주어 뭐 어떡하게. 얘가 다시는 동사가 안 돼야만 이 전체적인 게 문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다시는 동사가 안 돼야만 동사 여기 주어가 안 온다고. 동사 안 되게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동사가 다시는 동사가 안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해봤어요. ed도 붙여보고 er도 붙여보고 다 붙여봤는데 그중에 다시는 동사가 안 되기를 개런티하는 게 뭐가 있죠? 그게 ing죠. 그래서 어떻게 붙이나요? finishing이라고 ing를 붙이죠. 그죠? finishing 동사 원형에다 붙이는 거지 과거동사에다 붙이면 안 돼. 그럼 왜 과거동사 뒤에다 붙이면 안 되냐면 과거동사 뒤에 붙이면 아직도 과거동사가 눈에 보인다니까 괜히 자꾸 시제가 있는 것처럼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예 다시는 동사가 안 되게 하기 때문에 동사 냄새가 날만한 건 아예 딱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야. finishing 그러면 그게 왠지 과거 동사 뒤에 붙은 것 같고 왠지 동사의 느낌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아직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단 말이야. 다시는 동사가 안 되게 해서 씨를 마르게 해서 그냥 다 빼버리고 ing 붙이는 거야. 읽어볼게. Students finishing test early to test early left class. 괜찮지, 그죠? 그 다음에 I took the test. 내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기 있네. That 여기 시작하고 That was important last week. 내가 지난주에 중요한 실험을 치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동사인데 여기 끝났네, 여기서. 그래서 끝나면 되겠다, 그죠? 읽어볼게요. 이거 다 빼고 읽어볼게요. I took the test. 나 시험 봤어요. 전혀 문제 안 되죠, 그죠? 그럼 읽어볼게요. I took the test. 이거 빼면 되고. 얘 then 여기 있네. that은 뭐랑 똑같아요? test랑 똑같죠, 그죠? 줄여볼게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죠, 그죠? 뭐하고 반복돼요? 테스트가 반복됐다가 테스트 대신에 됐었으니까 얘 지우면 되고. 근데 어디 있어요? was 여기 있네, 그죠? B동사는 너무 쉬워요. 얘는 어차피 줄이기로 맘먹은 거, 날릴 건 날리자, 이거. 어차피 줄이기로 맘먹은 거, 내용상 데미지를 적혀주는 거 빼버리는 거야. 예시 was B동사 보이죠, 그죠? 내용상 데미지를 적혀주니까, 데미지를 적혀주는 거 빼주고. 읽어볼게요. I took the test, important, last week. 나이스, 그죠? 나는 지난주에 중요한 시험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여기 important라는 형용사 하나 남았네? 그렇잖아요, 그죠? 통째로 다 넣고 싶은데, last week은 또 얘는 형용사가 아니야. important만 형용사죠, 그죠? 그럼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앞으로 보낼 수 있죠, 그죠? 앞으로 보내서 읽어볼게요. I took the important test last week. 어때요? 괜찮죠, 그죠? 훨씬 쉬운 문법이긴 해. I took the important test last week. 그래서 괜찮고, 근데 아니면 어떻게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그랬어요?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다 그냥 놔두세요. I took the test important last week이라고 뒤에 놔둬도 상관은 없지. 이게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줄이는 거야. 그 다음 뒤에 거 Who took my book? 누가 내 책을 가져갔니? That 여기 보이죠? That 끊고 I bought. 내가 샀어요. Yesterday. 내가 여기서 끝나면 되네. 중간에 다른 동사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문장 끝난 데가 형용사절이 끝난 데죠. 내가 어저께 산 책을 누가 Who took my book? took가 이게 취했다 가져갔다니까 누가 내가 어제 산 책을 가져갔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 that이나 뭐랑 같이 보면 돼요? that하고 my book이랑 같은 거죠. 얘랑 my book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my book도 지우는 김에 my book that이 쓴 that도 사라져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줄이기로 맘먹은 거 줄일 수 있나는 줄여보자. 이게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빼버리면 되는 거야. 빼줘도 내용이 별로 걔는 뭐 심각한 내용 가진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으면 어때요? 다시는 문장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일반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볼게요, 뭐 Who took my book? B동사 일단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일반 동사 있어요. 일반 동사 여기 있네요. bought 있네요. 얘는 buy에서 온 거잖아요. 그냥 buying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자체 완벽한 주어가 있다라니까. 이게 완벽한 주어가 여기 있어요. 이건 형용사절 요 문장 안에 자체 주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자체 주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주어였었잖아. 아까 여기 대 사라진 거. 얘가 아까 여기선 주어였었고요. 여기도 that 사라진 거. 얘가 아까 주어였었다니까. 여기서 that 후 사라진 거. 얘가 주어였었다니까. 지금 뭐죠? 자체 주어가 있어요. 여기서 that 사라진 거 있죠? That is important 사라졌잖아요. 이지가 뭐야? 이거 동사고 얘가 주어네. 아까는 사라진 that들은요. 걔네가 주어였었다고요. 근데 지금 뭐죠? 아니 자체 주어가 여기 있어요. 얘는 주어도 아니었으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뭐 빠졌어요? 가장 이상적인 단어별 명사, 동사, 명사에서 명사 있네. I 있고 동사 있어요. bought 있고요.
뭐만 없어요? 명사만 없네. 얘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얘를 전문용어로 목적어 그래요. 여기 명사 대신에 뭐 쓸 수 있어요? 여기 that 쓸 수 있네요. I bought that 그러면 되겠네요. 이 that이 뭐랑 같아요? 이 that이 my book이랑 같죠? 그럼 I bought my book. 말 되네요. 그래서 이 that을 뭐라고 불러요? 마치 명사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목적어처럼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이걸 가지고 목적격 that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목적격 that은 어차피 반복되니까 얘는 빼줘. 그 다음에 I였대요. 형용사 자리에 자체 주어 동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손을 못 대죠. 내가 우기는 게 아니고 비동사 있어요? 못 빼줘. 그냥 놔둬야 되는 거고. 일반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야 돼. 일반 동사 원형 얘 고칠 수 있으면 얘는 소속이 어디요? 얘는 소속이 that이 아니라니까요. 얘는 소속이 이런데 이 that이 아니에요. 얘는 소속이 I 소속이요. 소속이 that 소속이 아니니까 that이 사라진다고 해서 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지는 사라지라니까 반복되니까 너는 가라 이거야. 그러나 얘는 어디요? 얘는 얘하고 전혀 상관없어. 얘는 얘 소속이라니까 I가 건재하게 있는데 얘한테 왜 손을 댔냐 이게. 그냥 놔둬야겠죠. 그죠? 그럼 이런 말 들어봤죠.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이 들어간 거는요.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바꾸지 못합니다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이 말이에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이 들어간 얘는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바꾸지 못합니다. 대신 뭐는 할 수 있어요? 대신 얘는 사라져.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 얘는 어차피 반복되니까 얘는 없어도 되죠. 그죠? 이런 말 들어봤죠.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이런 말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 얘는 반복되니까 반복되니까 너는 사라지래가. 그러나 이 자체적인 주어동사 가진 형용사들은 못 바꾸죠. 여기까지 잠깐 문법적인 버전 정리할게요. 관계대명사 주격 that은 관계대명사 주격 that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은 생략하지 못합니다. 관계대명사 주격 that이 들어가 있는 형용사절은 형용사구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이 들어가 있는 형용사들은 자체 주어가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죠? 이게 전체 문법 중에서 사실은 아주 거의 최상급에 해당하는 문법 레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이요. The woman that, 또 여자죠. 그죠? 사람이네. 그럼 that 대신에 뭐 써야 돼요? who 써도 괜찮죠? The woman that was impressed, 감동을 받았어요. In the Sunday service. 그 일요 예배에서 감동을 받은 그 여자는요, 샤우리를 외쳤습니다. Sure, 물론이라고 외쳤어요. 빼보자 이게. 여기 요 that이랑 뭐랑 같아요? woman이랑 같은 거죠. who랑 woman이랑 같은 거죠. 같은 거 대신에 됐었죠. 여기서 끊고. Was the woman that was 동사 하나 나오고 impressed in the Sunday service. shouted 얘가 외쳤대. 그럼 얘가 동사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절이 끝난 자리죠. 통째로 빼고 읽어볼게요. The woman shouted sure. 그 여자는 sure 물론이죠. 그리고 외쳤어요. 요 안에 들어간 게 비비팩 문장 안에 문장 쓰기 형용사 문장 형용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줄여보도록 할게요. The woman이나 that이랑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 사라져주고. 그 다음 비동사 있네요. 비동사 지울게요. The woman impressed in the Sunday service shouted sure 이라고 하면 되죠. 별로 어려운 거죠. impressed 얘 형용사죠. 그죠? 얘가 감동받으냐. 그럼 얘를 또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앞으로 보내면 되면. 보내도 되죠. The impressed woman in the Sunday service shouted sure 해도 상관없죠. 그죠? 여기 기억나요? 전치사 더하기 the Sunday service. 이 the Sunday service가 일요 예배야. 전치사 더하기 명사네. 그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또 뭐라 그랬어요? 얘도 문법에 영향을 안 주는 부연 설명이라 그랬죠. 그럼 얘도 앞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통째로 빼서 앞으로 보낼게요. 여기다 쓸게요. In the Sunday service, the woman shouted sure. 상관없죠, 그죠? In the Sunday service, the impressed woman shouted sure. 상관없죠, 그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죠. 영어의 기본적인 개념. 도대체 무엇이 문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끼어들어가고 무엇이 문법의 영향을 받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문장 구조 이동하는 게 쉽게 눈에 보입니다. 됐고요. 요 얘기 할 얘기가 있는데 요거 하고 내가 잠깐 얘기해 줄게요. 하도 심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다들 막 긴장하고 그러죠. 이게 재밌는 얘기야. 우리 할머니 잊어버리지 못할 위스콘신 할머니 얘기예요. 얘 하고 설명해 줄게요. The movie, 그 영화가 that이나 the movie랑 같은 거고 I saw with my friend. 여기 동사 또 나오네. was.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를 끝난 자리고 빼고 읽어볼게요. The movie was awesome. awesome 뭐죠? 대단히 좋은 걸 awesome이라 그래요. Great의 한 10배 정도의 감동이면 awesome입니다. Great은 좋은 거. 근데 존경스럽게 좋고 감동을 너무 줘서 그게 존경스러워 보일 때 있어요. awesome. 그래서 awesome이라. 아주 경이로움을 표하게 마음에 드는 거를 awesome이라 그러는 거야. 그럼 이거 줄여보도록 할게요. The movie 반복하기 싫어도 대수로 바꿔쓰니까 얘 사라지면 되고. 비동사가 있나 봐봐요. 비동사 없어요. 그럼 일반 동사 이렇게 되죠? 일반 동사 찾긴 찾았어요.
써라고 일반고에서 찾긴 찾았는데 얘는 소속이 어디요? 얘는 소속이 I 소속이요. 얘는 소속이 앞에 있는 사라진 that 소속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that은 자기 혼자 죽어야지 얘까지 따라가지는 못고 얘까지 끌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얘는 얘 소속이죠. 얘 줄여요 못 줄여요? 아니 I가 멀쩡하게 주어로서 살아있는데 얘는 손을 못 대게 되는 거죠. 그냥 놔두는 거죠. 그죠? 얘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니까 얘는 뭐죠? 얘를 목적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얘만 자기만 사라져. 관계대명사 목적격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건 그냥 놔두셔야겠죠. 얘까지만 지울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셔야 돼. 이해되죠? 그죠? 여기 할머니 얘기요. 항상 이 얘기 나오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줘요. 제가 위스콘신 있을 적에 이제 편안하게 들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숨 차잖아요. 다 끝났어요. 나머지들 꼭 긴장을 좀 풀으라는 얘기예요. 위스콘신 쪽에 할머니가 있었는데 보통 썬데이를 일요 예배인데 일요 예배 때 다들 하다가 이제 감동을 받잖아요. 다른 종교 예배도 그러지만 감동을 받으면 교회에서 이게 예배보다 감동 받으면 다들 뭐라 그러죠?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할머니는 쉬워 그래요. 물론이죠. 이 할머니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상당히 독특한 할머니였었어요. 한국에서 미국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 왔어요. 근데 남편이 일 돌아가시고 혼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 할머니가 한국에서 미국 와서 자기 남편도 미국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곳도 미국 땅, 그 다음에 자기가 모시는 나라님도 미국 나라님. 이래서 이 할머니가 그 양복 배우는 기술을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님이 양복을 배우셔가지고 그때가 옛날 클린턴 대통령 때 그걸로 기억하는데 그 할머니가 양복을 지어가지고 클린턴 대통령한테 보냈어요. 클린턴 대통령 전에 진짜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한테 보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양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은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할머니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당신이 준 양복을 보고 참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즐거워하고 우리 같이 사무실이라는 사람이 참 즐거워했다. 당신이 나한테 즐거운 시간을 줘서 나도 참 고맙다고 표시를 하고 싶다. 당신 같은 사람 미국 땅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레이건 사인을 해가지고 위에 백악관 찍혀가지고 할머니한테 편지가 온 거야. 할머니는 영어를 못 읽어요. 그냥 보고 알아서 왔네? 그냥 봤지 놔뒀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할머니가 또 이제 다시 바뀌어서 두 번째가 클린턴이 됐어요. 또 양복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클린턴한테 보냈어요. 클린턴이 이걸 받은 다음에 또 편지를 쓴 거야. 고맙다고 편지를 쓰고 이렇게 좋은 걸 당신의 노력에 들어간 걸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열심히 일할 맛이 난다고 또 편지를 써서 할머니한테 보냈어요. 2장째 받은 거예요. 할머니가 이 2장의 대통령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영어를 못하는데 시민권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시민권 시험 보는데 영어를 못했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태권도복을 입었어요. 할머니가 태권도복을 입고 오른쪽에는 한국 국기, 왼쪽에는 미국 국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걸 흔들면서 시험장에를 들어갔어요. 이 시민권 본 사람은 알 텐데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을 끌기 시작하죠. 앉았어요. 이제 시험관 앞에 앉았어요. 시험관이 영어로 물어보는데요. 할머니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편지 2장을 꺼내요. 할머니가 이걸 보여줍니다. 시험관이 이걸 봐요. 그러니까 시험관에 보니까 위에 백악관 찍혀 있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보낸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 할머니 괜찮은 사람이래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 사람 같은 사람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 잘 될 거래요. 그러니까 레이건 사람이 이상해 하면서 그 다음 장을 보내. 그 다음에 누가 보낸 거야? 그 다음은 클린턴이 보낸 편지가 와 있는 거야. 그 당시 할머니가 시민권 시험 볼 때가 클린턴 대통령 때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험 보는 이 시험장에 벽에는 뭐가 걸려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사진이 걸려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할머니 좋은 사람이래. 그 사람이 이 할머니 꼭 뽑으래요. 그 사람이 이 할머니 때문에 너무 좋았대. 이 시험관에 어떻게 해요? 2번 안 물어보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죠. 그죠? 할머니 바로 시민권 시험을 당첨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독특한 할머니인데 재밌어서.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제가 이분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오늘 안 와도 된대요. 차 샀대라는 거예요. 차 샀대. 그래서 내가 덜컹 걱정했는데 할머니 차를 추운 위스콘신에서 차를 저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잘 샀대라는 거예요. 뭐 샀냐 하니까 또 트럭 샀대요. 또 좋은 차를 살려면 자가용을 사야지 트럭은 험하게 멀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랬냐면 잘 샀대요. 딱 마음에 드는데 아주 엔진 소리도 우렁차고요. 여러분 엔진 소리가 우렁차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엔진 소리가 조용해야 되잖아요. 할머니 보는 시야가 다른 거예요. 우렁찬 게 좋대요. 그리고 세워놓으면 기름이 조금 새는 거 외에는 별로 문제가 없대요.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기름 새면 안 되잖아요. 아주 긍정적으로 밝게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얘기 왜 하냐면 할머니가 나중에 겨울이 다가오니까 할머니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할머니 제가
제가 유학생 때, 그래서 할머니 제가 세타 하나 사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나 세타 안 사줬어요. 그냥 세타 하나 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사주고 싶어서. 근데 할머니가 뭐랬냐면 내 손을 잡아요. 그러더니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안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같은 아들 또래 내가 세타 사준다는 그 세타 사주지도 않았어요. 세타 사준다는 말에 그렇게 오는 게 그렇게 울고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 경쾌하고 밝던 할머니가 속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세타 사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잊을 수가 없어요. 결국 세타를 못 사주고 졸업하고 그냥 떠나오게 됐어요. 이게 지금 한 8, 9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 할머니 살아계신지 궁금하다니까 연락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 내가 이 얘기 나오면 꼭 잊을 수 없는 그 할머니 얘기를 꼭 내가 해줍니다. 이러면 이제 봐봐요. 이러면 쇼 할머니는 이런 보면 이제 이건 잊어버려야죠. 뭐 어디에 어디에 B동사 생략하고 관계대명사 주격적 생략 이건 잊어버리는데 뭘 안 잊어버려? 그 쇼 할머니 안 잊어버린다고. 그 할머니 얘기를 내가 언제 했어요? 그 할머니 얘기를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줄일 때 그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기억 연관에 대해서 이거 안 잊어버립니다. 이게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볼 때는 전부 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꾸 들어서 기억해 놓도록 하고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말이 어려요. 그거보다 일단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이 스킬을 많이 익히도록 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본인의 영어 레벨을 즉각적으로 상대방한테 보여줄 때에 유용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수고만 했습니다.